성공한 남자 10명 중 8명이 반드시 저지르는, 그러나 스스로는 품격이라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받지 않은 이력서를 들이미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연봉을 은근히 흘리며 유명한 인맥을 화제로 올릴 때 상대는 당신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까요? 첫 만남에요. 그들은 당신의 화려한 미사 여구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어냅니다. 마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 화려한 포장지로 자신을 감추는 꼴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은 화려한 호객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백화점 1층의 명품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성능을 설명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반면 당신은 지금 상대방 앞에서 제발 나를 좀 사달라고 애원하며 스스로를 할인 매장의 매대로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당신이 입을 열어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그 순간 당신의 매력 지수는 반토막이 납니다. 왜일까요? 가치란 상대가 발견해야 하는 보물이지 당신이 배송해줘야 하는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명할수록 상대가 당신을 탐험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당신이라는 책의 결말을 첫 페이지에서 다 읽어버린 독자가 과연 다음 장을 넘기고 싶어 할까요? 자랑은 자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인정 없이는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품격을 보여준다고 믿었겠지만 상대는 당신의 결핍을 보았습니다. 상대의 눈에 당신은 이제 함께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남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자랑은 그나마 입이라도 닫으면 멈출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온몸이 상대에게 나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비굴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시선 하나, 손동작 하나가 당신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는 그 잔인한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위험한 신호를 내뱉고 있을까요? 단 10초입니다. 당신이 상대와 마주 앉아 숨을 들이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매력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유로운 척 대화를 이어가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백기를 들고 항복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크 심리학에서는 조기 항복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당신이라는 성문 근처에 오기도 전에 당신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고 열쇠까지 갖다 바치는 꼴이죠. 가장 흔한 모습은 과도하게 기울어진 상체입니다. 상대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몸을 앞으로 쑥 내미는 그 자세는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관심이 너무나 고프다는 구걸의 몸짓에 가깝습니다.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할 긴장감의 끈을 당신 스스로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 올라온다면 그 낚시가 과연 흥미로울까요? 인간의 뇌는 너무 빨리 손에 들어온 보상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흥미를 잃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웃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웃기지 않은 농담에 비굴할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며 웃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승인을 갈구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이제 가치 있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저렴한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를 위해 온몸을 던져 호응할수록 상대는 당신을 정복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이미 정복된 포로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게는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처럼 당신이 조기에 항복 신호를 보내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영원히 당신의 손을 떠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믿겠지만 상대는 당신을 읽기 쉬운 만만한 책으로 분류해 서랍 깊숙이 처박아 버립니다. 당신이 흘린 그 조급한 땀방울이 사실은 당신의 가치를 녹여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당신에게 상대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아저씨는 왜 저를 만나요? 혹은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같은 차가운 말들이 당신의 심장을 찔러올 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거나 혹은 늙은 소년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그 잔인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위험한 시험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당신의 품격이 단 3초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당신의 가장 아픈 구석, 즉 나이나 자격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가시를 던질 때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혹은 아저씨랑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같은 말들 말이죠.
이때 당신이 1초의 망설임이라도 보인다면 당신은 그들이 준비한 심리적 덫에 완벽히 걸려든 겁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이 순간 당황하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젊게 사는지, 생각은 얼마나 깨어있는지 입증하려 애쓰죠. 하지만 그 떨리는 음성과 흔들리는 눈빛은 상대에게 단 하나의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합성 테스트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배가 거친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지 확인하기 위해 바위에 부딪혀보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바위에 부딪히자마자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허둥지둥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변명과 해명은 당신의 배가 종이배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진정한 거함은 파도가 들이쳐도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상대의 도발적인 질문을 여유로운 미소로 받아치거나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하지 않고 응답할 때 비로소 상대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실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흔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는 당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습니다.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남자는 결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제 당신은 드디어 찾아온 기회에 고무되어 관계를 완벽히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로맨틱함이라는 독배를 들이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건네는 달콤한 찬사가 왜 사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누게 되는지 그 역설적인 진실을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은 밤하늘의 별 같아요. 혹은 당신처럼 열정적인 여자는 처음 봅니다. 이런 달콤한 칭찬이 관계를 살리는 인공호흡기라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당신이 건넨 그 로맨틱한 고백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당신의 매력을 가두는 감옥의 문고리가 될 뿐입니다. 100명의 남자 중 99명이 이 지점에서 관계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신이 왜 상대에게 끌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에서 흐르던 뜨거운 텐션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감정은 논리로 분석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는 법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지금 훌륭한 마술 공연을 보여주다 말고 갑자기 관객에게 마술의 트릭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초보 마술사와 같습니다. 마술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던 관객은 트릭을 알게 된 순간 시시함을 느낍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아? 라고 시작하는 당신의 친절한 해설은 상대가 당신을 궁금해할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욕망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자라나는데 당신이 논리라는 전등을 환하게 켜버리니 안개는 사라지고 앙상한 현실만 남게 됩니다. 상대는 이제 당신의 마음을 탐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당신이 정답지를 넘겨줬으니까요. 또한 당신의 설명은 사실 동의를 구하는 비굴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라고 묻는 것과 다름없죠.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있는 남자는 이유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온몸으로 뿜어낼 뿐입니다. 당신이 이유를 설명할수록 상대는 당신이 자신에게 과하게 몰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당신을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깊어질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이 잔혹한 역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파멸로 이끄는 것은 이런 화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를 향해 던지는 모든 찬사와 고백 뒤에 숨겨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추악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실이 당신의 눈빛과 말투에 섞여 들어가는 순간 상대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며 당신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내면의 구멍, 그 거대한 구멍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보시죠. 당신이 상대를 만나는 목적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위험한 독을 마신 겁니다. 관계에서 절대 내비쳐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바로 결핍의 냄새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가 마주친 행인에게 생수 한 병을 구걸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당신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는 당신의 눈빛에서 나를 채워달라는 처절한 허기를 읽어냅니다. 다크 심리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빈잔을 채워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순간
그 상대를 매력적인 이성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를 당신의 인생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퍼즐판이 텅 비어있는 남자는 상대에게 공포를 줍니다. 내가 저 판에 끼워지는 순간 이 남자의 모든 감정적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상대를 향해 던지는 과도한 친절과 배려는 사실 당신의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그 안의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상대는 당신의 따뜻함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존성에 질려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국어라는 영혼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오직 시혜를 베푸는 사람의 자비만이 남을 뿐이죠. 당신이 상대의 승인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매력의 영역을 벗어나 정서적 노예의 영역으로 들어선 겁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니드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원트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 하는 이 가련한 시도가 당신의 모든 품격을 진흙탕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는 자, 상대를 원하지만 결코 필요로 하지는 않는 자, 그 기적같은 심리적 반전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중력이 되어 상대가 당신의 궤도 안으로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오게 만드는 그 마지막 열쇠를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움켜쥐어야 할 것, 그 최후의 비밀을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 당신이 손에 쥐어야 할 승리 비결은 단 0.1%의 남자들만 실천하는 독립된 태양의 태도입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어 발버둥 칠수록 당신은 상대의 궤도를 도는 초라한 인공위성이 될 뿐입니다. 이제 그만 상대의 승인이라는 밧줄을 끊어내고 당신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상대는 당신을 미칠 듯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크 심리학이 말하는 초연함의 중력입니다. 당신의 세계가 이미 완벽한 숲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풍성한 나무와 맑은 샘물이 흐르는 그 숲에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은 즐거운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새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숲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온이 상대의 반응에 따라 널뛰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상대는 당신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손님일 뿐 당신 인생의 주인이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남자의 곁에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에게는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낭비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로운 에너지는 상대를 긴장시키고 동시에 안심시킵니다.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라는 깨달음은 상대에게 묘한 경쟁심과 소유욕을 자극합니다. 구걸하지 않는 왕의 곁에서만 사람들은 비로소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이제 거울 속의 당신을 보십시오. 여전히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며 휴대폰 불빛에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왕좌에 앉아 당신의 영토를 가꾸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끄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향한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매력은 비로소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매력을 갉아먹는 7가지 치명적인 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독을 피하는 법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력한 해독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상대의 무의식을 단숨에 제압하는 3단계 행동 강령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실전 매뉴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